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 5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우리 저당권, 담보권에 관한 지금 등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저당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지난 시간에 이제 공장저당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 피담보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등기부는 이제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당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근저당권이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대부분 근저당권을 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첫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자,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을 말소 등기한다.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신청이 있어서의 등기 권리자다.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 예를 들면 갑이 소유권자였어요. 그 다음에 A가 저당권자였다.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3자, 예를 들면 을에게 이전이 됐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렇게 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할 때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느냐? 말소등기.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얘기죠. 말소등기 신청권자가 누구냐 얘기죠. 그럴 때 자,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지금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갔을 때 중요한 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이쪽은 이제 채무자로서 남겨져 있다. 여기는 자기 물건에 지금 물상 보증이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멸을 시키면, 채권을 소멸시키면 이쪽도 전부 말소등기 신청을 할 그럴 실익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소 등기 권리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가 되는 자는 이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둘 다. 그렇죠? 여기가 없고 그냥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기서 변제를 다 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누구에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겠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말소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런데 요게 이 소유권이 일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쪽도 전부 등기 권리자가 된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권, 현재의 소유권 등기 명인 을이죠. 을만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 되면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2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2번 문제. 근저당권의 이전 및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전이나 변경 등기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한다. 자, 부기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주등기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채권액이 증액된다. 뭐 이렇게 될 때는요. 후순위 권리자나 이해관계 내에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또는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별 수 없이 주등기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런 동의나 승낙이 있다 그러면 부기등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언제나 부기등기 틀리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요.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종전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 지금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한다. 추가로. 뭐 예를 들면 채권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로 한다 그럴 때 종전부동산의 등기필 정보 요게 필요하냐? 아니면 이건 종전부동산의 등기필증이니까 뭐야? 대개 이제 소유권에 관한 그런 등기필증이겠죠. 그 다음 종전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근저당권
근저당권 등기 필증이에요, 이거. 기존에 있던 거. 여기에 지금 추가 근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필 정보가 다 필요하냐, 둘 중에 하나 필요하냐, 이 얘기죠, 지금. 둘 다 필요 없어요. 둘 다 필요 없어요. 요거 신청할 때 이런 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결국은 추가하려는 부동산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담보물이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있던 건 필요 없고 추가로 들어가는 그 부동산의 등기필 정보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기 공동저당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등기필 정보가 있고 부동산 자체 그 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필 정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담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근저당을 또 설정하려고 하는 이 얘기야. 추가 근저당 설정, 근저당권 설정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필요 없고요. 4번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부동산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다. 그 해설해 보시면요. 4번 X표 돼 있죠. 두 번째 줄. 종전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기에 관한 등기필 정보나 종전부동산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예컨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고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토지권 벌써 제공이 됐기 때문에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19페이지 4번.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체크해 봅니다. 4번.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3취득자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됐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 그럼 그 제3자만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 설정자는 할 수 없느냐 이 얘기죠. 전소유자. 그렇죠? 전소유자도 가능합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권리자는 제3취득자뿐만이 아니라 전소유자도 가능하다. 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자도 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 제3취득자만 가능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순위에 A가 근저당권자예요. 채권액 1억 채권 최고액. 2순위에 또 A가 근저당권 하나 또 설정해놨어. 또 채권 최고액 1억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려고 그래요. 원래 앞에서 이렇게 증액하면 후순위 권리자한테는 당연히 뭐예요? 순위는 그대로지만 앞에서 이게 강해지면 그만큼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충분히 들어가려고요. 그럼 제3자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 동일인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제3자에 해당하느냐? 지문은 그래도 제3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요 증액을 이렇게 부기등기로 붙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기등기로. 그러니까 물론 여기 가서 3번, 4번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얘가 틀려져요. 이런 게 있으면 얘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거. 바로 뒷순위뿐만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죠. 6번. 다음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기등기. 3번.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등기상, 법정주의상
질권의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했대요. 이때 질권의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느냐 이 얘기죠. 질권도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 그 채권을 지금 질물로 잡았어요. 권리질권이에요 지금. 자, 질권 설정해놨는데 그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질권을 넘겼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전질을 해버렸어, 전질. 그 질권을 다시 잡힌 거야 또. 그쵸? 전질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질권의 이전 등기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다음 페이지 해설 한번 보세요. 3번 X표 돼 있죠? 3번 X표. 해설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요거에 의해서 질권의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질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등기상에 표현하냐 그러면 질권의 이전 등기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저당권, 근저당권, 이전 등기,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실게요. 4번.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갑구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순차로 격려된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갑구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의 권리자, 즉 처분청이겠죠. 을구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있느냐. 제3자. 화면에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제3자로 볼 수 있느냐. 자,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야, 자, 이렇게 길게 나온 얘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을구의 1순위에 A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이러고 있다가 요거는 을구야, 을구. 근데 갑구에 가보면 왜냐면 요 압류 등기 이거 소유권 압류한 거예요. 체납 처분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압류 등기 한다 그러면 이거 갑구에다가 소유권을 직접 압류합니다. 그래서 갑구에 압류 등기가 있는데 거기도 순위 번호 있는데 중요한 건 날짜 접수 번호 순서로 한다고 그랬죠. 동부 별구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지문대로 하자면 요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순서가 늦었어요. 이게 압류 등기가. 그래서 예를 들면 처분청 B 처분청에 압류 등기가 체납 처분 때문에 압류 등기가 있었어요. 압류. 자, 등기 순서, 접수 번호 순서대로 하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A가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려고 그래. 증액할 때 과연 B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냐 이 얘기죠.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볼 수 있다. 얘도 제3자라는 얘기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증액한다. 이렇게 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물건의 담보 가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전에 1번이 이 정도를 갖다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이해관계 들어간다. 이해관계네. 볼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523페이지 8번 문제예요. 8번. 자, 523페이지 8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지분을 등기 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권리자가 2 이상이다. 그럼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맞죠, 원래는. 그쵸?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 같은 경우 이제 공유, 지분 등기해야 되겠죠. 소유권 외의 물건을 공유한다. 우리가 준공유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지분을 등기해줘야 됩니다. 공유 관계에서 이제 지분이 등기가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 균등하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요, 근저당권자가 둘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근저당권도 준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 이상이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둘 이상이면 그 지분을 등기 기록에 기록해야 하느냐 이 얘기죠. 중요한 건 지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등기 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분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에 가보세요. 1번 X표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이게 근저당권에 대한 정의죠.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액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산기까지는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분을 적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기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그래서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 523페이지 보고 있어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실까요?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아직 존속하더라도 근저당 채무가 소멸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당권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만 가지고 근저당권에서는요, 원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기본적인 법률 관계라는 게 있어. 계속적인 거래 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채권이 발생했다. 그 채권이 이 거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장래에 계속해서 증감 변동한다는 얘기죠. 그걸 담보해놓은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영원히 됐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 기초적인 거래관계가 이게 완전히 끝났다, 그래야 우리가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에 당연 소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니까 당연히 말소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다는 얘기야.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존속하는 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해설에 보시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524페이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옳은 것을 보르래. 옳은 것. 오랜만에 옳은 것 나왔네요.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입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래요. 전에는 양도 또는 대입변제됐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세요.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자, 1번 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된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우리가 뭐 연대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자가 여럿일 수도 있겠죠. 채무자가 여럿. 자, 그렇게 했을 때 각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한다. 그러면 A, B, C 그래서 갑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럴 때 채권 최고액, 너는 1억, 너는 2억, 너는 5억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자, 구분하여 신청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단일한 채권 최고액 전체 합쳐서 이거 같은 경우 8억이죠. 8억 이렇게만 기록한다는 거. 결론적으로 아직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구분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이제 채무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내부적인 문제이고 합쳐서 그냥 채권 최고액 단일해서 하나 적는다, 등기한다. 자, 2번에 그래서 구분하여 신청 틀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근저당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근저당권자는 지분을 표시한다. 자, 아까 공유관계 이런 거 할 때 근저당권 확정되지 이것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4번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요. 원래 소유자 A였고 전 설정될 때 설정자죠. 그 다음에 그게 제3자 B에게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자, 이런 상태에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말소 등기. 채무가 다 이제 변제가 됐다. 그래서 말소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얘도 전부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종전의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자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얘는 할 수 없다. 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 게 귀속된 경우 본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자, 먼저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 가등기, 예를 들어서 뭐 3순위의 가등기, A의 가등기, 4순위에 가서 A가 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동일인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 이전 등기죠. 이렇게 하면 A가 소유권 취득하죠. 이거 혼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혼동. 자, 이렇게 할 때 보통 A가 소유권을 가진다. A가 자기 물건의 저당권, 근저당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 얘기예요. 직권으로 혼동으로 소멸하니까 어떻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들어오면 그 본등기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거 말소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 본등기 시에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말소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지문 자체는요. 자, 해설 보십니다. 5번 525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찾으셨어요? X 표시돼 있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기 명의인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니까 A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면서 뭐예요? 이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A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야. 직권으로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또는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원인을 예시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이든 후든 우리가 등기 원인을 예시한 신청할 수 있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원인. 그래서 맞는 거, 안 맞는 거.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다. 이렇게 되면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 피담보 채권의 일부 대의 변제를 통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예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래서 3번 요게 가장 옳지 않은 것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원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번에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할 등기의 표시로는 주등기뿐만이 아니라 부기등기도 표시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
자,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말소할 등기의 표시, 주등기뿐만 아니라 부기 등기까지. 이거는 주등기만 말소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주등기만 말소 표시를 해도 부기 등기까지 같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기 등기도 표시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주등기만 표시를 해도 된다. 말소 등기 표시. 자, 다음 문제 527페이지 문제 13번. 근저당권의 설정 이전 또는 말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번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설정 후에 옳은 것 중 고르라는 거죠. 이 문제 여러분들 푸실 때 이거 조심하세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제가 초반에 거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자, 4번에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소유자든 설정할 때 소유자 또는 제3자든 같이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4번 옳은 지문입니다. 자, 옳은 지문. 자, 1번 봅니다. 근저당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지분을 등기해야 된다. 자, 지분 등기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 그랬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2번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채권 최고액을 등기할 수 있다. 자, 각 채권자별로도 채권 최고액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여럿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채무자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채권자별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피담보 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자, 피담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채권 미확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저는 소유자, 즉 설정자였든 또는 제3취득자든 모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문제. 자, 527페이지 14번 계속해서 봅니다. 근저당권 이전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2번 보세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이 얘기죠. 신청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여러 파트에서 나온 그 진도별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문제들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 자체가 어때요? 그 지문 자체가요 거의 그 답인 지문이 계속 답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그렇다고 답만 달달달 외워가면 또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것들도 좀 이해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시험 문제를 대할 때는 이걸 뭐 외워간다 이런 거 떠나서 자주 나온 부분은 그 부분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들 정리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엉뚱한 곳에 저 깊숙한 곳에 이렇게 내는 경우는 자, 뭐 10문제다 10문제 그럼 10문제에서 다 그렇게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두 문제 이제 그렇게 내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걸 쫓아가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은 계속 누적되어서 쌓여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 자주 나왔던 부분들만.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 자, 2절에서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뭘 봤어요? 담보권에 관한 등기 중에 저당권과 관련한 등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뭐 설정이라든가 변경 이전 말소, 그다음에 뭐 공동저당에 대해서 추가 뭐 이런 것들, 공장저당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2절. 자, 528페이지 2절.
권리질권 및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교육교재 342페이지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1번. 여기서 이제 권리질권 그러면 채권과 그것을 담보하는 저당권 이런 거를 같이 우리가 질권으로 설정하는 이런 케이스들이죠.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채권 자체도 이제 담보를 설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등기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죠. 채권 담보권. 자, 그거에 관한 등기 1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얘기죠. 2번에 보시면요. 등기관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등기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죠.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 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는 걸 담보하는 건데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즉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이 근자가 붙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권도 마찬가지예요. 근질권이라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질권. 그것처럼 저당권이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액을 적으면 그냥 질권이라고 하겠고 채권 최고액을 적는다 그러면 근질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권리질권 문제. 권리질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담보권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즉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 전이라도 그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질권을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자, 권리질권 또는 채권 담보권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없으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 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있다. 자,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자, 저당권 담보된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 신청한다. 이럴 때는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권에 대한 채권 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질권을 할 때는 없다고 그랬는데 채권 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매입 의무가 있느냐? 이것도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고 이건 없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둘 다 없어요. 매입 의무가 없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3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등기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가 앞에 문제 첫 번째 문제인가요? 거기서 뭘 봤어요? 질권, 권리질권에 있어서 채권액을 기재하거나 또는 채권 최고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 요거 나오는 건 결국은 근저당, 근질권. 그렇죠? 그래서 현행법상 허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 저당권에 대한 채권 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뭐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사항은요. 반드시 필요적이라는 건 뭐야? 반드시 제공해서 기재가 돼야 될 그런 것들 필요죠. 그럼 변제기하고 이자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약정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으로 꼭 기재되어야, 즉 제공되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살펴봤고요.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를 살펴봤고, 자, 여러분들 교재 532페이지 보시면 신탁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에 관한 등기. 신탁에 관한 등기. 자, 신탁에 관한 등기 보도록 할게요. 532페이지. 자, 신탁은 이제 우리가 이 신탁 등기는 신탁법상 말하는 등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갑의 X 부동산인데 요걸 이제 을에게 맡기고 싶어. 그렇죠? 그럴 때 요거를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X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등기 원인 매매가 등기 원인 매매가 아니고 신탁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신탁을 위해서 신탁 취지의 등기가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신탁 맡긴다. 여기가 신탁자고 여기가 수탁자 또는 위탁자. 그렇죠? 여기 수탁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만 딸랑하면 안 되고 이거 신탁 취지에 신탁 등기도 해야 돼. 신탁 등기. 두 개 등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건 신탁법상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게 관리하는 게 낫겠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거 중에 명의신탁이라는 거 있죠. 이거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신탁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그 법률에서는 이제 명의신탁이라고 일컬어지면 그 신탁은 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효인 신탁 약정에 근거해서 이전 등기나 이런 등기한 것들 우리가 무효 등기 이런 거 취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갖다가 맡기고 막 이래, 이게 쉽게 하면 차명한 거예요. 차명. 이런 거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차명. 이런 명의신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갑의 것을 을명의로 해놓으면서 갑이 계속 소유하고 관리하고 합니다.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대개 이런 경우 왜 하느냐? 세금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막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엄하게 벌하고 있고, 그 효력도 무효로 돌리고 있다라는 점. 그거에 비하면 이건 뭐예요? 허용되는, 신탁법상 허용되고, 그래서 요거 등기할 때 내용들에 관해서 이제 살펴본다. 자, 6장 신탁에 관한 등기 교재 532페이지 법원 공무원교육교재 344페이지 이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 동일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신탁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개의 신탁 신청 정보로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탁 원부가 될 서면은 한 개만 첨부하면 되고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신탁 원부가 될 서면, 이거는 부동산별로 신탁 원부가 만들어져야 돼. 그걸 지금 제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한 개만 첨부해가지고는 안 되죠. 개별적으로 첨부를 해야 된다. 같은 신탁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어요. 앞에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신탁원부가 될 서면 한 개만 첨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각 부동산별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신탁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되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전,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의 신청과 일괄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하여야 한다. 자,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요. 일괄하여 한 건에, 일괄한다는 얘기는 한 건으로 합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동시에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일괄과 동시는 달라요. 일괄은 하나로 합쳐서 내는 거고요. 동시는요, 두 개를 그냥 같은 시간대에 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여기 얘기할 때 신탁을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건 신탁 취지 등기, 즉 신탁 등기 들어간다. 두 개의 등기가 들어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 등기는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가지고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그 신청과 일괄하여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해서 동시에 신청한다 이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신탁 등기와 소유권,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두 개는 동시에, 별개로 해서 동시에 신청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하나의 신탁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람들끼리 여러 개의 물건을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그럴 때 요거 일괄하여 하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다 제공이 된다. 이런 문제였어요. 앞에 문제는. 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하는데 요건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일괄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신청한다라는 거. 별도 독립돼 있다는 얘기예요. 별개라는 얘기. 그래서 1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53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그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34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수탁자는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 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자, 믿고 맡겼는데 재신탁을 한다. 할 수도 있어요. 재신탁을. 자, 그런데 여기서 위탁자의 동의가 아니고 수익자의 동의. 자, 위탁자는 맡겼고요. 수탁자는 그걸 맡아서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거를, 자, 위탁자가 자기가 취할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라고 부르는데, 그런 수익자가 있다 그러면 재신탁을 한다 그럴 때 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위탁자의 동의가 아닌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 재신탁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재신탁 할 수 있어요. 1번처럼 재신탁 할 수 있는데 그거 위탁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의 동의를 받고 한다. 수탁자도 아니고 수익자의 동의예요. 수탁자가 지금 재신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위탁자가 갑이 을에게 수탁자. 근데 을이 이걸 다시 병에게 재신탁. 그럴 때 누구의 동의? 수익자가 A라는 수익자가 있다 그러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고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자, 534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신탁 등기를 말소할 경우가 아닌 것은, 그리고 이제 신탁 등기, 신탁 약정이라는 게 소멸하거나 뭐 이렇게 관계가 소멸하면 말소 이렇게 하겠죠. 아닌 것은 3번. 신탁 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기존에 처음에 했던 신탁 그 자체는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에 근거해서 재신탁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말소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신탁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든가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 재산이 귀속됐다.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돼버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신탁 등기했던 거 말소해야죠. 이제 신탁 관계가 아니란 얘기야, 결론적으로. 하지만 신탁 재산을 재신탁했다. 이건 여전히 신탁 관계이기 때문에 저거 신탁 등기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신탁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이 신탁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자, 신탁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 신탁돼 있죠 지금. 근데 그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예를 들면 갑의 X 소유권을
을에게 맡겨놨어. 수탁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습니다. 을 명의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을이 수탁자예요. 요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A가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얘를 등기 의무자로 해가지고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맡겨놨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담보물로 제공한 거 아니야. 그렇죠? 등기 의무자가 됐다. 그랬을 때 그게 신탁 목적에 반하는 행위냐 반하지 않는 행위냐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이 저당권 등기, 여기 저당권자가 되고 얘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거 저당권 등기 신청 들어오면 요 저당권 등기하는 것은 둘 간의 신탁, 요 목적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요거를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해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탁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해준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가까이 수리를 안 하고. 그래서 심사권이 있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옳지 않은 것은 535페이지 하단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가보시면요. 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해 등기기록의 수탁자 책임에 등기를 하였을 때는 신탁원부의 직권으로 그 뜻을 기록해야 된다. 자, 촉탁에 의해서 수탁자 해임의 등기를 했어. 해임의 등기. 자, 수탁자 해임의 등기를 했다 해서 직권으로 수탁자가 해임됐다. 이런 내용들을 적느냐 이 얘기죠. 신탁원부의 직권으로 이렇게 하는 해설 가보세요. 해설. 자, 신탁원부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설 잘 보세요. 4번 X표 두 번째 줄. 첫 줄부터 등기관이 1항 1호 2항 1호에 따라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하였을 때는, 자, 등기 기록에 수탁자 해임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것처럼 신탁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했을 때 직권으로 등기 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등기한다. 지금 이거 지문은 뭐야? 이거 거꾸로 돼 있죠, 순서가. 그렇죠?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촉탁에서 신탁원부의 직권으로 촉탁에서 신탁원부에 그 해임의 뜻을 기재했을 때, 해임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했을 때, 신탁원부의 기록을 변경했을 해임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등기 기록의 직권으로 해임 등기를 한다라는 거, 해임의 뜻을 부기한다. 그래서 먼저 촉탁에 의해서 이거부터 손보는 거야. 신탁원부.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을 직권으로 바꾼다. 요걸 직권으로. 요거는 촉탁에 의해서. 4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볼까요? 신탁법 3조 1항 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재산, 수익자 등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익신탁이나 공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 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된다. 공익신탁은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사익신탁은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됩니다. 공익신탁도 같이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3번의 취지 틀렸다라는 얘기죠. 얘는 제공할 필요 없어요. 사익신탁의 경우에 제공한다. 공정증서 제공, 얘는 빼고 나머지 뭐 사익신탁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제공을 해야 된다. 또 공익신탁도 제공해야 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는 다음 사유 중 새로운 수탁자 단독으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수탁자 임무가 종료된대요.
수탁자 임무. 지금 새로운 수탁자를 지금 뽑아서 하려는 단독으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번.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머지 수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가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했다든가 수탁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신탁의 권리 이런 걸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했을 뿐인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새로운 수탁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해설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 X 두 번째 줄에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 발생,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 수탁자의 사임 등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자, 이게 이제 종료 사유고요.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엔 새로운 수탁자의 종전 수탁자가 새로운 수탁자하고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요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개는 요거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9번 문제 보면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자, 지상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토지에 대한 예를 들면 지상권을 신탁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신탁을 해서 관리를 시키겠다 이 얘기죠.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 하고요. 그거 신탁하니까 뭐 신탁 등기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 증명서 요거 제공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저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할 때만 제공합니다. 신탁을 할 때 소유권을 갖다 신탁하는 경우에만 이걸 제공한다 이 얘기예요. 납세 증명. 나머지 다른 권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탁할 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신탁 등기 요거 할 때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3번에 지상권 이전 등기 그리고 그 신탁 등기 할 때 이거 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한번. 자, 다음 문제. (538페이지) 자, 신탁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이게 저당권,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한 신탁, 그 피담보 채권이 이전된다.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했어요. 그렇게 설정한 저당권, 지금 이 저당권이 지금 맡겨진 신탁재산이죠 이게. 그걸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이전된다. 지금 채권자가 수익자인데 그 채권이 이전된대요. 그렇게 이전될 때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저당권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수탁자로 돼 있죠. 그러면 누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이전된대요. 그럼 수익자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탁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수익자가 바뀔 뿐이에요. 자, 이런 내용, 이럴 때 이게 과연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내용이냐 이 얘기죠. 이거는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가 누구고 피담보 채권이 누구에게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직접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탁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이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539페이지에 해설에 가보시면 3번 X표 있고요. 자, 거기 한번 봅니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담보권 신탁 등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거기에 신탁원보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탁원보 기록 변경 등기 신청한다 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539페이지 11번. 신탁 등기와 관련, 다른 등기와 관계 등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탁 등기와 다른 등기 관계 등과 같이 옳지 않은 것. 자, 2번은 신탁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이 신탁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자,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그랬을 때 등기관은 그것이 신탁 목적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것. 앞에서 봤던 지문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540페이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먼저 보시면 3번. 옳은 것. 신탁법 27조에 따라 신탁자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는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 지분도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탁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한 명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탁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인 그 자를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한다. 신탁원부에다가 신탁 등기 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자, 공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 명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지분을 등기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까지 저게 3번이 맞고요. 1번 한번 볼까요?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안 되고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 공동으로. 앞에서 이제 그런 문제 살펴봤죠. 지금 특정한 자격을 상실했어요. 뭐로? 신탁행위.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했대. 그래서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둘이 같이 공동으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자, 2번에 신탁 등기를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할 때는 권리의 설정, 보존 또는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해야 된다. 자, 신탁 등기를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럴 때 신탁 등기, 요 신탁 등기를 예를 들면 소유권을 맡기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탁 취지니까 신탁 등기도 같이 신청해 줘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주 등기 들어가요. 그러죠? 그러면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일괄해서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도 하나의 순위 번호를 제공을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로 사용한다라는 거. 신탁 등기 할 때. 그래서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 그것과 같은 번호를 쓴다. 뭐 이런 의미로 하나의 등기 번호, 하나의 순위 번호 요걸 사용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상권도 우리가 수탁할 수 있겠죠. 위탁. 자,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 증명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할 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1번, 2번, 4번이 옳지 않다. 자, 다음은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41페이지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수탁자가 인수한 신탁재산을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돼서 이건 뭐야? 재신탁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경우가 할 수는 있는데 요게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죠? 위탁자의 동의가 아니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신탁 등기. 합병, 분할에 따른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자, 수탁자가 다르다. 신탁의 합병, 분할. 이걸 통해서 그 신탁 등기를 할 때 수탁자가 다른 경우, 동일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신탁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2번에 신탁 등기 전에 등기가 맞춰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의 등기 촉탁을 할 때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표시하였다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된다. 신탁 등기 전에 가압류, 요거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요게 촉탁이 됐어요. 기입촉탁.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표시하였다면 그때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표시를 했다. 이때 각하하느냐 얘기죠. 등기 의무자를,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 기입촉탁을 할 때, 기입촉탁 때 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리.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신탁 등기 전에 등기가 맞춰진 가압류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압류 등기에 의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했단 말이야. 이게 신탁 등기에 의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소유권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지금 돼 있는 거야. 그럼 가압류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한다 그러면 이때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보통 이제 소유자겠죠. 그렇죠? 이때 수탁자 명의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위탁자 명의로 표시가 됐다. 등기 의무자가. 이거 각하하느냐? 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수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신탁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신탁 등기 옳지 않은 것. 자, 4번에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신탁 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해야 된다. 기존 신탁 등기, 요 신탁 등기는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고요. 신탁 재산이 아니게 된 경우에만 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말소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기존 신탁 등기가 요게 신탁 재산이, 그 신탁 재산 자체가 아니게 된 경우, 이럴 때 말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재신탁 한다고 그랬죠. 재신탁을 원인으로. 이건 계속 신탁 재산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소 신청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다음 문제. 신탁 등기와 다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등기. 자, 1번.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라 하더라도 위탁자의 동의서, 인감증명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해야 된다. 자, 신탁 목적에 반한다. 그럼 등기관이 어떻게 해? 심사권이 있죠. 심사. 이 심사를 통해서 신탁 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를 보고 반한다 그러면 각하해버립니다.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다음. 신탁 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543페이지 맨 밑에 18번 문제 봅니다. 18번. 자 4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거 4번. 신탁 공모를 기록할 사항의 첨부 정보는 신청인들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자,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전자문서로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지만 도면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면. 제공해야 되는 서류 중,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도면이 있다. 이게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이 서면으로 작성한다 그러면 이거 방문, 전자문서가 아닌 방문해서 제출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도면 같은 경우에 되게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접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옳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신탁 등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신탁 등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신탁 등기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7장 가등기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1절, 2절, 뭐 신탁 등기 이렇게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